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딜 가나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그런데 말이죠. 가끔은 이유가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적당히 느슨하게 조금씩 행복해지는 습관. 오늘은 이 책에서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법,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소문에 휘둘리지 말 것. 타인에 대한 소문은 신경 써봐야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누가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던걸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기분이 상해서 그 사람이야말로 이러이러하거든요? 하고 분한 마음을 말로 내뱉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는 당신의 말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분명히 그 누구한테 고자질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당신의 험담을 할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보고 들은 일을 약간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더 재밌으니까요. 좋지 않은 이야기일수록 더 살이 붙고 부풀려져서 퍼져나가기 쉽습니다.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은 곤란할 일이 없는 입장에서 양쪽에게 상대의 험담을 계속해서 퍼나르겠지요. 가혹한 인간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인간관계를 엉망으로 만들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는 왠지 재밌어서 라는 유치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남의 소문을 그대로 믿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절대 그렇게 못된 인간의 행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어쩌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남의 험담에 가담한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당신의 성품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아무리 고급 정장을 입고 아무리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아무리 인맥이 좋더라도 그런 것들은 당신의 외면에 지나지 않으며 내면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마음이 시궁창이 되어버리면 악취 제거 스프레이로 악취를 없애려 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깨닫고 있다면 늦지 않은 겁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시궁창을 청소하면 되니까요. 하던 행동을 그만두기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행복해진다니 이보다 쉬운 일이 있을까요? 이러한 결단과 용기는 피해 입고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감각입니다. 마음이 시궁창 같은 사람이 가까이에 있어 힘들다면 슬쩍 거리를 두세요. 그런 사람에게 휘둘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차 있는 악취까지 당신이 청소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뒷말이나 험담은 그저 흘려보내면 된다. 이 세상에 아무에게도 나쁜 말을 듣지 않고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호감도가 높은 유명인이라도
분명히 안티는 있습니다. 안티는 딱히 뚜렷한 이유가 없어도 왠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사소한 이유로 자신에게 반격을 가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그런 나쁜 말은 본래 평소대로 생활하고 있으면 당신의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내 험담을 직접 듣는 일은 드물고 굳이 직접 말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므로 성실하게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SNS상에서 전해 듣는다면 차단이나 음소거 기능을 이용하거나 SNS를 아예 그만두는 방법 등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들마저도 넘어서 당신에게 그런 정보를 직접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감해질 텐데요. 애초에 사람은 왜 남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그냥 흘려듣지 못할까요? 그것은 들은 말에 대해서 자신도 짚이는 데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완전히 나와 관계없고 사실 무근인 일로 험담을 들으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심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의 약점을 찔렸을 때 반응을 보이지요. 비유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몸이 너무 말라서 걱정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돼지 같아. 그렇게 살쪄서 맞는 옷이 있겠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과연 내 흉을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경우 마음을 상하게 하는 험담은 깡말랐잖아. 남잔지 여잔지 도통 모르겠네. 그렇게 팔이 가늘어서야 여자한테도 팔씨름 지겠는걸? 이렇게 남의 콤플렉스를 돌직구로 공격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잖아도 고민하는 일을 꼭 집어 비아냥거리면 사람은 누구나 심하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화를 내거나 울면서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는 더욱더 당신의 화를 돋우고 울릴 수 있는 말을 쏟아낼 것입니다. 되받아치고 싶을 때는 속으로 미움을 표현하는 정도로 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소문이나 험담에도 강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한 귀로 흘려듣기만 하면 됩니다. 휘둘리지 않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당신에게 향하는 험담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당신은 그 어떠한 소문과 험담에도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되받아치고 싶을 때는 마음속에서 반격하는 정도로 그치세요. 속으로 이렇게 반격하는 겁니다. 외모가 예쁘다, 못생겼다는 말에는 너는 사람을 외모만으로 판단하는구나. 좁은 세상에 갇히지나 않을까 걱정이네. 성격이 나쁘다는 말에는 성격이 나쁘기로는 남의 흉이나 보고 있는 당신을 이길 수 없죠. 집이 부자다, 가난하다는 말에는 이 세상의 가치를 전부 돈으로 생각하는 당신이야말로 마음이 너무 가난한 거지. 지위가 높다, 낮다는 말에는 늘 그런 걸 일일이 비교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니 피곤하지 않아요? 험담이나 뒷담화에 가장 효과 있는 대책은 무관심, 무반응, 무응답. 애초에 험담이나 뒷담화는
상대를 얼마나 의기소침하게 만드느냐에 그 가치가 있으므로 당신이 약올라 반응하면 할수록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격이 됩니다. 험담이나 뒷담화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반격은 무관심, 무반응, 무응답입니다. 말을 되받아치면 상대와 똑같이 품격 낮은 사람이 되므로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방법이 당신의 심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최강의 멘탈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강철 멘탈이 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말이 쉽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성이 밝고 긍정적인 인간뿐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지금 이 책을 내던지지는 않았나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타인의 험담에 무방비 상태로 맞서다가는 마음에 병을 얻게 됩니다. 정면으로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당장 도망치는 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험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 말과 사실무근, 즉 아무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태도가 건방지다, 말투가 거슬린다, 사람을 업신여긴다 등 당신의 행동에 험담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진지한 자세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반성해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 고치고자 하는 노력을 방치하거나 뒤로 미루다가는 앞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의 신뢰를 잃게 되므로 이때는 흘려듣지 말고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전혀 근거가 없는 험담이라면 무시한다고 해서 피해보는 일은 거의 없으니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온라인상에서의 험담은 특히 반응하는 사람이 진다. 실제로 익명이 당연시되어 있는 온라인 세계는 항상 험담과 악성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트위터 같은 SNS에서도 때때로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방치한다고 해서 당신이 뭔가 손해 입는 일은 없습니다. 온라인상의 악플은 특히 반응하는 사람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있지도 않은 소리를 써대면 즉시 반론하고 싶어지겠지만 한 번의 반론에 또다시 수백 개의 거친 댓글이 달리는 것이 온라인 세계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발전도 없는 언쟁을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로 계속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3자 입장에서는 보고 있어도 불쾌한데 그런 걸 뭘 상대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결국 손해보는 건 자신뿐이지요. 만약 인터넷상에서 심한 말을 들었다면 차단이나 음소거 기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절대로 상대의 계정을 보러 가지 마세요. 볼 가치도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차단을 당했어도 상대를 탓하거나 충격을 받았다며 글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상태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차단한 일을 주위에 퍼뜨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겠지요. 현실에서 연결되어 있는 상대라 해도 온라인에서 갈등이 있었던 일을 주위 사람들에게 푸념하면 듣는 사람도 거북해할 테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도 살짝 거리를 둬 보세요. 온라인에서만 교류하는 맞지 않는 상대와는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온라인 세계에서의 인간관계는 딱
그 정도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만약 험담에 응수할 거라면 철저하게 맞설 각오가 필요합니다. 각오하고 일단 시작하면 많은 시간과 노고를 낭비하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언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각오는 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헛수고인 일에 굳이 아까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마세요. 타인의 가치관에 맞추려 할수록 삶은 더 피폐해진다. 여러분은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요? 우리는 내가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를 판단해 보거나 나에게 점수를 매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잣대로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느끼는 괴로움은 있지도 않은 환상 속에서 타인의 가치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모두들 좋다고 하니까,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라며 그 사람들을 따라하고 그에 맞춰 살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모두와 다른 인간인 내가 즐거울 리 없으니까요. SNS를 멀리하면 해결되는 고민도 있다. 그런 감정으로 매일 삶이 우울한 사람이 편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SNS를 멀리하는 일입니다. 업무상 멀리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SNS에서 얻는 정보를 무조건 믿거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온라인상의 정보는 어디까지 신뢰해야 좋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다며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더라도 실제로는 보기만 예쁘고 맛은 별로일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정말로 그 사람이 만든 요리를 찍은 사진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간 불신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저마다 타인에게 보이고 싶은 모습으로 크고 작은 연출과 편집을 거쳐 자신을 드러내지 않나요? 저는 과감히 페이스북을 그만뒀습니다. 처음에는 직장에서 모두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어서 당연한 것처럼 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마다 동료들이 그 내용에 반응을 보여서 점차 마음 편히 사적인 내용을 올릴 수 없게 되더군요. 그 직장을 그만둔 현재는 더 이상 관계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일일이 보고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번잡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 SNS라면 그만두는 게 편합니다. 남들 다 하고 있는 SNS를 그만두다니 불편하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언제나 네, 조금도 불편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연락이 필요할 때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SNS는 없는 것이 당연했고 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생활했습니다. 물론 편리하게 활용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겠지요. 다만 그것은 원하는 사람이 하면 될 뿐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좋아하는 것을 왜곡하지 말자.
타인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SNS가 요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온라인 서비스들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점점 더 비교하게끔 조장하는 원흉입니다. 여러분이 유명 카페의 오가닉 브런치 세트를 먹고 SNS에 사진과 글을 올렸다고 합시다. 유기농으로 재배했으니 친환경적이고 건강에도 좋은 데다가 무엇보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가게이므로 좋아요가 잔뜩 붙으면서 나도 먹어보고 싶어, 나도 가보고 싶네 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겠지요. 반면에 점심으로 패스트푸드를 먹었다고 글을 올리면 물론 좋아요는 받을지 모르지만 개 중에는 몸에도 나쁜 걸 왜 먹어 하며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유명 카페에서 맛본 오가닉 음식보다는 부러워하는 반응이 적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지요. SNS에서의 반응에 쾌감을 느끼게 되면 평소에 오가닉을 매우 좋아하는 나를 어필하면서 계속 글과 사진을 올리게 될 겁니다. 당연히 주변의 반응이 좋아야 SNS를 하는 즐거움이 더욱 커지니까요. 그러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나를 바꿔야만 해 라는 생각에 게시물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까지 SNS에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과감히 SNS 상에서만의 인격을 만들자 라고 명쾌하게 결론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기하는 것이 즐거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영민하고 요령 있게 처신하지 못합니다.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앞을 지날 때 살찌니까 몸에는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프렌치 프라이랑 햄버거를 실컷 먹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애써 고개를 돌리고 지나쳐 간다거나 가끔 먹는다는 사실을 남들에게는 감추고 산다면 인생이 별로 즐겁지 않겠지요. 물론 오가닉 음식을 먹는 편이 더 좋은 사람도 있겠지요. 사람마다 가치관과 취향이 다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못하는 나를 질책하지 않아도 된다. 남들 보기 좋게 깔끔하고 산뜻하거나 화려하고 멋스럽지 않아도 스스로 편하고 느긋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굳이 무리하면서까지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피폐한 생활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모든 사람과 똑같이 할 수 없는 나를 끝없이 책망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초콜릿을 한 조각만 먹어도 금세 환히 웃을 수 있는데 다이어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본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음식이 결국 먹을 때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독이 되고 맙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먹지 말자고 결정했다면 오히려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초콜릿 데이를 정해놓고 그동안 참았던 나를 칭찬해주면서 맛있게 먹는 건 어떨까요? 무조건 참고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소한 행복감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더욱 평온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은 난 이렇게 하면 좋아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론 이상적인 삶을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법이나 방향을 잘못 선택해 결국 얻는 것보다 스트레스가 더 커질 뿐이라면 그 선택은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만족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 생활을 그대로 해나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타인의 가치관이나 평가 같은 건 눈꽃만큼도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휘둘려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왜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기준 삼아 나의 행동을 결정하지 말 것. 친구들은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나만 실패자가 되긴 싫어. 이혼이라는 극히 개인적인 문제조차도 타인의 시선을 살피면서 행동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B 씨도 그랬습니다. 그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는데 아무리 심한 폭력과 폭언을 당하고 행동의 제약을 받아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이혼한 사람이 없어 라며 이혼을 선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주위 친구들이 최소한 몸을 피해 어디 도망이라도 치라고 아무리 조언해도 다들 부부 사이가 좋은데 하며 남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기를 고집했고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모두 지치고 심한 상처를 입어 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주위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너무 멋대로인 건 아닐까? 나만 참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주변 사람들은 남편에게서 폭력과 폭언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지요. 친구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자신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결론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실제로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타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이혼할지 말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니 나도 하지 않겠다고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다른 요인들은 제쳐두고 일단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찾기. B 씨처럼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많은 일을 감내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똑같은 환경이 아닌 남과 나를 더 이상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일입니다. 타인이 참고 있다고 해서 나도 참아야 한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싫고 괴롭고 그만두고 싶다면 당신에게는 도망칠 권리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에서 도망치는 것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조금씩이라도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인류가 나 한 명뿐이라면 지금의 고민이 여전히 유효할까? 모두가 한다고 해서 따라하다가 결국 실패한다 해도 당신이 따라한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은 행복하고 나는 불행한 겁니까? 이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저라면 그렇네요.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은 당신이니까 다른 사람이 결과를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멈춰서서 억울하다고 외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불행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로 기가 죽어 있는 사람이 듣기에는 냉정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불평해봐야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스스로 어떻게든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할 수 있고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다 잘 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상황인 거고 나는 이런 상황인 것이지요. 다른 환경에 있는 타인을 보고도 나도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것은 좋지만 타인을 질투하며 불평과 험담을 일삼으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사고와 행동은 당장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남, 나는 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애초에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다르고 각자에게 일어나는 일도 다른 게 당연합니다. 남이 어떻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 결과로 행복해지는 수밖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인류라고는 나밖에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고민 대부분이 거의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비교할 대상이 아무도 없으니 당신의 기준이 곧 인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데서 생겨나는 감정의 기복을 골똘히 생각해 보면 결국 모두 다 고민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요. 타인과 관계없이 나의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당당히 맞서는 자세야말로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